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예. 받았습니다. 상호관세 25%로 받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뭐 반도체라든지 일부 품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공포의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예. 뭐 이거로서 일단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21일간 3주의 시간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네. 그때까지 협상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트랙, 쌍두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편지를 받은 대목은 상호 관세라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상호 간에 서로가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때리면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같이 때린다. 낮추면 같이 낮춘다. 예. 이런 건데 이게 지금 25% 우리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8월 1일부터인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트랙은 품목별 관세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차별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건데 품목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을 때리고 있는데 벌써 지금 자동차 25% 때리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50% 때리고 있어요. 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 하나의 카드를 크게 빼냈습니다. 예. 그것도 미국에서 내각 회의라는 게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예요. 장관들 모아놓고 하는 회의에서 또 하나의 관세 카드가 있다고 그러면서 의약품, 반도체, 그다음에 구리 이 세 대목을 꼭 집어서 조만간 관세 폭탄 터질 테니까 기대하라. 개봉, 박두, 선전포고,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가 간에 합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미국 내에서 근거법이요. 국가 안보를 주대로 한 거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해서 이것은 소송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호 관세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에서 소송이 들어가서 일부 1심 하급 법원이지만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심, 3심은 남아있지만 혹시 상호 관세가 위법으로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품목별 관세를 오히려 더 늘리고 거기에 관세 세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상호 관세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트럼프가 새로운 칼로 내세우고 있는 이 품목별 관세. 이 대목 아주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품목들이 또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과 대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뭐 당장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달 중으로 반도체 관세 폭탄 때리겠다. 아예 내각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의약품. 제약 바이오에서 약 같은 거, 주사제 이게요. 우리가 세계 제약 산업에서 원천 기술 만드는 데는 그렇게 앞서 있지 못하지만 예. 이미 나온 기술 가지고 만들어내는 시밀러 복제약 만드는 데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요? 한국의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바로 시밀러 바이오 회사거든요. 거기다가 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대신 만들어줘 하는 위탁 생산.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도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가 원천 기술은 개발했지만 그 위탁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의약품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무려 200% 관세 때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리. 자, 구리는 코오프라고 해서 동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50% 바로 때리겠다 해서 내일 모레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리가 우리 미국에 수출되는 건 없는데 구리가 전자제품이나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철강의 경우에는 그 소재로 들어간 것도 관세를 때린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 전반이 또 한 번 태풍 속에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구리에 대한 관세 50%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구리에 대한 관세 50% 적용이 된다면 미국 자국 내에서 이 수입하는 구리에 의존하는 미국의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타격을 입을 텐데 자국 내에서 반발은 없을까요? 예, 자국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관세를 때려서 외국 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율은 좀 높아요. 해당 산업체는 이거 뭐야. 그러니까 특히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관세만큼 부담이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여론에 따라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여론 때문에 관세 정책을 중도에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 변수는 물가가 아주 급격히 올라서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더 적극적이고 더 파괴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되겠죠. 현지 시간 9일 무역 관련한 무슨 뭐 발표를 한다. 뭐 7개국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역 관련 이거 뭐 제대로 아무리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아주 암호처럼 써놨는데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관세 폭탄을 터뜨려놨는데 그 중에서 미국과 거래가 없는 뭐 자그마한 나라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가 59개국이거든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타결한 나라가 원칙론적인 타결입니다. 이것도 완전 타결이 아니고 영국, 베트남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7개국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14나라,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14개국에 대해서는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편지인지 협박의 편지인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시간 줄게. 예. 답장, 편지 답장을 기대한다. 좋은 답을 기대한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도 40여 개국은 아직도 현재 공중에 떠 있는데 요 대목과 관련해서 어떤 편지를 보내든지 또는 협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발표의 방향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중에 일부 협상 잘 타결된 나라가 있으면 빨리 좀 발표하면서 그 성명 중에 미니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고 있는 나라, 모범생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 좀 덜 때릴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도 모범생 따라와 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라면 협상이 정말 안 되고 있다면 이번에 한국, 일본 등에 보낸 것처럼 14개 나라에 통제한 것처럼 나머지 7나라에 대해서도 아주 거대한 규모의 공갈 협박성 새 추가 관세까지 해서 이런 날까지 안 하면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번에 트럼프가 새로 어떤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얘기는 관세 전쟁을 끝나겠다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소위 말하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관세 압박 작전이기 때문에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크게 좋을 게는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좀 더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한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위비 문제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면서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라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국무회의, 미국에서 말하는 내각회의 전체 장관들 있는 자리에서 한국을 꼭 집어서 예. 사우스 코리아 요즘 정말 잘 살아. 우리가 도와줬더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방위비는 안 내. 그 한국의 방위비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 10배는 높여야 돼. 그 10배를 높이면 매년 13조 이상을 내라는 건데요. 한미 간의 방위비 협정은 몇 년 단위로 끊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작년 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 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배 더 올려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에서 안보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으니까 한국이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라. 그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년에 방위비 협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 거니까 무효고 새로 트럼프 정부하고 한국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새로운 방위비 협정을 맺다. 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관세가 하나의 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나게 된 원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 안보 지켜주느라고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협조를 받고 있는 나라는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최근에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나토 국가들 방위비를 그 5%로 껑충 그 2배 수준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국 방위지만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13조는 주한 미군 주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압박하도록 엄청나게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한국에 대해서 별 언급을 안 해왔는데 한국 이제 정권도 새로 들었었고 새 정부 출발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협상을 잘해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우리나라로 좀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진행을 할 텐데 아무래도 카드를 통해서 그 쿠폰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카드의 수수료를 좀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뭐 수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번 이 배경 같은 거 좀 같이 여쭤볼게요. 예, 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카드, 또 하나는 체크카드. 그렇죠. 자, 신용카드는 신용으로 쓰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자기가 먼저 돈 넣어놓고 빼는 건데 여기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경우에 가맹점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이번에 쿠폰을 소비 쿠폰을 받게 되는 것은 중소업체 연간 30억 원 이하의 매출 업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고 1.45%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결제하면 그중에 1원 45센트는 카드 결제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민생 살리기로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한꺼번에 몰리니까 카드에서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돈 좀 깎아줘라. 고통을 좀 분담하자. 요게 코로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깎아달라? 이것은 각자 알아서 결정하라. 정부 입장에서 얼마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정도인데 카드 업체에서는 요즘 카드 업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 모처럼 돈 좀 벌 기회다 했는데 고통에 분담하라 이러니까 상당히 좀 쓴소리. 우리 지금 가뜩이나 적자인데 왜 이런 것까지 고통을 주느냐. 그리고 지금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지금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